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의 할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워요. 일종의 대인 공포증.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공포스럽다. 사회 공포증.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사회생활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회사를 다니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심하게 공포증을 느낀다. 시선 공포증.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눈과 눈이 아이 컨택이 돼야 되는데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죽일 듯한 저 눈빛으로 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치부를, 단점을, 약점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 사람이 꿰뚫어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망상에 의해서 느껴지는 시선 공포증. 발표 공포증. 현대의 시대는 자기 PR입니다. 어느 곳을 가서라도 자기 소개를 해야 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면접관 앞에서 또 봐야 되고, 내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어디 동호회 회장만 하더라도, 동호회 멤버만 되더라도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되고, 그런 자리들을 우리는 결국은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두려울 경우에는 말하는 거, 발표 불안, 발표 공포증, 대중 공포증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연기하는 연기자가 공포증이 생겨버리면 연기가 안 되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긴장을 해버리면 노래를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강사나 이 입으로 말로 풀어먹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두려워해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심각한 공포증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체적인 성향들을 보면, 제가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다루었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항목은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은 거고, 현대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겁니다. 전교 1등,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회사나 직장 같은 데서 친구들 관계에서 당연히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하는 일만 잘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나와 너가 소통해서, 나와 전체가 소통해서 나의 능력, 나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었을 때, 타인들이 인정해줬을 때 나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더욱더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공포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공포증이라는 것은 무섭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무섭냐? 이 항목을 보면 과연 무엇이 무섭냐? 이 항목에 포함된 건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무섭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길거리만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무서워하면 길거리 가는 것도, 사람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렵고,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섭고, 매일 아침 주간 보고 일간 보고 하는 것도 무섭고, 강의를 해야 될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무섭고, 이래버리면 직장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개인의 가정도 망가짐으로써 한 사람에 있어서 죽고 싶다, 괴롭다, 이럴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 증세까지도 동반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사회가 변화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성향과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 내성적이라는 거죠. 너무 내성이라는 건 자기 어떤 성향을 숨긴다라는 거예요. 잘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꾸 남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지나치게 배려해요. 일종의 착한 사람 컴플렉스, 거절을 못해요. 그냥 남들이 하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좋은 사람은 맞아요. 선한 사람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눈치 보고 잘 보이고 겸손하고 착한 척하고 배려하다가 뭐가 남을까요? 자꾸 내가 작아져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약화돼요.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눈치를 보게 돼요. 괜히 내가 이 말했다 저 사람이 욕하면 어쩔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쩔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쩔까? 이런 망상이 드니까 자기가 거절도 못하고 자기 말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상대방이 무서워져요. 상대방은 저 위에 있고 내가 마치 하인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좋은 마음으로 또한 내가 원래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을 뿐인데 그런 과정들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눌러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낮춰버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무서운 존재처럼 인식이 돼요. 우리가 무서운 존재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여기 무서운 존재를 만났다라는 것은 심한 공포증, 발작 증세, 긴장, 과도한 스트레스, 뭔가를 자꾸 숨겨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해요. 왠지 더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항상 긴장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런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공포증이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 같지만 나중에는 내 인생의 전반까지도 나를 괴롭힐 정도로 아주 심각한 현대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당신은 정신병자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너무 위축되고 너무 남에게 눈치 보고 자신을 너무 숨기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어린 아기로 만들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니까 난 항상 불안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증상을 다 겪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어린 시절부터 너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오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벌벌 떨어요. 긴장하고. 워낙 아버지로부터 매일 그런 학대 아닌 학대, 공포, 폭력, 폭언을 듣다 보니까 사람이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꿈을 꾸면 어떤 꿈이었냐면 모든 사람이 마치 저를 죽이려고 좀비처럼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럼 저는 막 도망가요. 근데 사람들 자체가 다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어린 시절 느꼈던 가장 극심한 대인공포, 사회공포증이라는 거죠. 공황장애였던 거죠. 사람 자체를 제가 두려워하다 보니까 저의 학창시절은 착한 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괜찮아, 그래, 화가 나도 웃는 척 해야 되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저 화나지 않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척, 착한 척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회생활이나 친구관계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제가 친구들에게 다 들어주고 잘해주니까 좋아할지 몰라도 제 마음은 왠지 노예가 할 말도 못하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저거 한다 해서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딸려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발표 공포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더 무서워지는 거죠. 내가 항상 스스로 약자다, 난 약하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 난 저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사랑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약자로 나를 여겼던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 심리가 그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미리서 약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런 마음 공부나 이런 자기 추면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걸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부모와의 관계겠죠.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쓰게 되면 거의 그 자녀는 이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증상이 안 생겼다라면 그 자녀는 나중에 폭력적인 아이가 돼요. 욕을 하는 아이가 돼요. 분노에 사로잡힌 아이가 돼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부모가 막 나에게 나쁘게 해줬으면 그걸 끝까지 참는 그냥 선한 아이가 착한 척 하는 그런 약한 아이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극도의 분노가 돼서 부모에게 폭력을 쓰거나 이 사회에 어떤 폭력을 쓰거나 조금이라도 나보다 더 약한 친구 오히려 더 짓밟아버리던 그런 잔인성이 생기는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착한 사람들이 한번 화나면 극도로 무서워요. 그 사람은 사실은 착하다라기보다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인내했다, 견뎌왔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딱 건드려주면 이 어마어마한 분노라는 괴물이 튀어오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 학창시절에 어떤 친구와의 관계, 뭐 왕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 생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들을 만남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아니라 나쁜 경험이 생기니까 사람 자체가 나쁘다, 밉다, 무섭다, 믿을 수 없다, 항상 내 뒤통수를 친다, 근데 언젠간 내 등에 칼을 찌른다,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불신의 늪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질 못하니까 저 사람을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그게 부모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친구이든 여자친구이든 뭐 아내든 남편이든 틀림없이 안 좋았던 부정적인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죠. 한 번으로는 이런 게 생기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누적되다가 인간은 두려운 존재라는 게 딱 가슴에 꽂혔을 때 이런 증상이 나중에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꾸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이미 10년, 20년 노출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부정적이 돼버려요. 그냥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공포증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무의식 속으로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었던 걸, 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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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상처받는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자꾸 작은 존재, 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의 핵심은 물론 이게 정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의 심장과 뇌와 가슴과 세포와 이 몸 전체에게 이제는 어두웠던 먹물을 부어내고 맑은 물을 붓는 것처럼 긍정적인 경험을 꾸준히 쌓아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걸 갖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쌓기보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막 쌓으려고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도망가려고만 평생 애를 쓴다라는 거죠. 이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도망가려고만 하지 실제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구나, 사람의 눈을 편안하게 쳐다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구나,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하는 것도 좋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친구가 전화도 안 만날 거야, 저 발표 못합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저 피하겠습니다, 저 밖에 안 나갈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냥 저 집에만 있을 거예요, 저 일도 안 할 거예요, 돈도 안 벌 거예요, 저 그냥 집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억지로 겨우겨우 하나하고 고통받고 하나하고 고통받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공포증이 치료된다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버린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존심은 더 세지고 이 머릿속의 사고 고정관념은 더 커지다 보니까 점점 이 회피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이제 사회생활을 점점 단절하려고 그래요. 그냥 너무 힘들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산에 가서 농사나 짓고 싶다. 그게 당장 힘든 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도 맞고 그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에게서 받은 상처는 또 인간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단절해버리면 이제 극도로 외로워져요. 외로워지고 사람을 만나는 연습이 안 되니까 늑대소년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늑대소년도 처음부터 사람을 자주 만났으면 어울릴 수 있겠는데 평생 늑대라는 이 어둠의 소굴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혼자서 산다라면 상관없겠지만 혼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자꾸 만나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사람들을 저를 만나면 상처를 받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미리서 회피를 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서 그 사람과의 소통 방법도 배우고, 이해하는 법도 배우고,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도 이렇게 배워가면서 조금씩 다시 올라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갑자기 막 기도한다고 해서 막 절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여러분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여러분의 세포, 무식 하나하나에 그게 각인이 돼 있어요. 냄비가 눌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냄비 누른 건 계속 닦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속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물론 오늘은 만났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벌벌 떨어가서고 창피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일 또 다시 해가지고 덜 떨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공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예전에는 사람 눈도 못 쳐다봤는데 지금 그래도 3초 쳐다보고 안 보고 이렇게 할 수라도 있구나. 예전에는 심장이 떨려서 발표조차도 못했는데 이제는 목소리는 많이 떨리더라도 최소한 5분, 10분 동안 내가 할 말은 하고 나올 수가 있구나. 예전에는 친구 만나는 것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최소한 친구 만나서 이야기할 정도가 되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배우러 가라고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준다, 그걸 보지 마시고, 상처 주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나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을 다시 배워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개발이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런 방법들을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 성공학에 관련된 책, 수많은 책도 보고 수많은 명사들의 강연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씩 여러분 사고방식을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만 받았지 정말 이런 문제가 왜 생겼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극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명상했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매일 하루에 30분씩 자기 체면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그 노하우 그거를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내 자신한테 자꾸 써먹어야 되는데 자꾸 좋은 말이다 좋은 소리다 이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저한테 이래요. 전 머리로 하는데 모르겠어요. 머리로 하는데 행동이 되지 않아요.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초등학생도 다 알죠. 중요한 거는 그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노력해서 극복해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음 수행.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두려움이나 공포증은 이 외부 대상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얘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아니죠, 사실은요. 얘는 그대로 있죠, 사실은.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대인 공포증,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살기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설령 내가 발표를 했는데 좀 불안해가지고 긴장하고 좀 목소리 떨고 말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정말 수치스러워, 숨고 싶어,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정작 여러분의 발표를 듣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좀 떨었구나. 그리고 다음날 되면 저 사람을 까먹는데 나는 그걸 1년, 10년, 100년 평생 상처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사람은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어차피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대인공포증이 생겨서 밖을 못 나가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보면 막 욕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리나 봐요, 귀에서. 근데 실제로 물론 조금 많이 못생긴 것 같은 남자를 살짝 쳐다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나에게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의 일종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포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면 전 이거를 제시하고 싶어요. 차라리 욕먹자. 우리는 욕먹는 것을 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왠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질 것 같아요. 그게 맞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남 앞에서 벌벌 떨게 된다라면 그거는 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이거 어렵습니다. 욕하더라도 예, 죄송합니다. 당신이 욕을 하시지만 제가 이것까지는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그거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예, 저 잘못했습니다. 저 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면서 내 자신을 한 번이라도 지켜주는 거, 그거 괜찮지 않나요? 내가 남에게 죄만 안 짓는다면, 자, 남에게 도둑질을 하고 남을 두드려 패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충분히 거절도 할 수 있고 남한테 상처 주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안 받으려고 비굴하게 도망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갖게 되면 이제는 한번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이렇게. 난 나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욕 먹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왜 이렇게 내성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 내 인생은 망가졌네, 난 잘하는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는 내가 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남한테 나쁜 짓만 안 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 시선을 좀 못 쳐다봐요. 왜냐면 공포증이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어요? 당신이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피굴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발표 불안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좀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난 왜 이러니, 왜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꾸준히 학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 거는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꾸 욕 안 먹으려고 하고 상처 안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그 좋은 이미지 만들면 뭐예요? 내 마음은, 내 몸은 병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좀 거절도 하고 할 말도 하고 그런 어떤 좀 삐딱한 이미지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웃긴 게 이런 삐딱한 이미지, 약간의 이기적일 수 있는 그 이미지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당당해짐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다. 충분히 저 사람은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내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한 인간으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냥 당당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욕하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조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욕하든 말든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내가 지금 한 게 최선이다. 지금 부족할지 몰라도 최선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나는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핵심은 욕먹을 각오로 한번 살자. 욕 안 먹으려고 원실 속의 화초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두 번 욕 먹다 보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욕도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거기서 배워요.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욕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욕을 안 먹으려고 한 사람들 오히려 나중에 욕을 크게 먹어요. 근데 욕 먹을 각오로 이렇게 당당하게 살면 오히려 욕을 먹지 않아요. 오히려 반성을 빨리 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숨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사회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욕먹을 각오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거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의 핵심은 지난날 여러분의 상처, 그게 부모이든 아버지든 친구든 뭐 여자친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마음속의 상처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상처받은 나도 이제는 용서해 주시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풀어주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세상 밖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가 될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 자신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꾸준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 그 마음이 밖으로 투사가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내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괜찮아요.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욕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내가 내 자신을 무서워하고 미워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사람들도 나를 똑같이 미워할 거다, 무서워할 거다, 비난할 거다, 욕할 거다라고 지레짐작해서 망상증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핵심은 내 자신을 사랑해줘야 된다. 내 자신을 자꾸 질책하고 잔소리하고 작은 실수에 화를 버럭 내버리고 조금만 내가 어느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나를 바보 멍청이 취급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나를 무섭게 폭력적으로 대하니까 이런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내 마음이 온통 공포증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외부 세상은 더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는데 저 세상이나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는가라는 프로그램이 당신의 뇌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즉, 내 자신을 가장 선한 존재로 남한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엄마처럼 아빠처럼 착하고 자애스럽고 항상 미소 지어주고 항상 괜찮다 그러고 항상 사랑한다 그러고 앞으로 좀 더 해보자. 넌 할 수 있다. 부족해도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 상처받아도 괜찮아. 난 너가 뭘 하더라도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믿어줄게.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꾸준히 다스려 가게 되면 이런 공포증도 언젠가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욕심이나 욕구를 부리기 위해서 앞으로 급하게 뛰어가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장애물들이 거의 다 없어지면서 좀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이런 공포증 없이 좀 더 편안한 내 어떤 삶이 천국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명이었습니다.